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 3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른바 4대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예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성과 금강산 지구에 부대를 전개하고 비무장지대 GP 복원하고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하고 대남 삐라살포 지원한다. 이 4대 조치를 네. 그러니까 그 예고한 바가 있는데 이거의 어떤 그 시행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참 재밌게 전해. 김여정이 지시를 하고 네. 김정은은 보류를 하고. 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굿캅, 배드캅 뭐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는 굿캅, 예. 볼턴은 배드캅 배드캅. 뭐 이런 건데 이런 구도입니까? 뭐 아니 그걸 뭐 굳이 분류할 건 없지만 네. 어쨌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 김정은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뭔가 남은 카드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많은 주장들을 했었는데 네.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유튜브로 김주홍 님이 저보고 형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네요. 왜 갑자기 무서우실까요? 갓종배라고 금방 갓종배라 그러는데요. 왜 혹시 그 좋겠습니다. 까만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이러신 분 아니시죠? 네, 아직 못 먹었어요. 네, 아무튼. 네, 좀 무서워서. 자, 아무튼 김종배의 시선중 유튜브를 보이죠. 뭐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군요. 긴장이 돼가지고 무서울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 화암사까지 방문을 해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후 4시 45분부터 약 한 5시간가량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은 했으나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오는 25일 복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복귀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뭐 민주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의 수소문을 해서 거처를 알아내 온 것 같다라면서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 동참해 달라고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오늘이죠. 오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를 종합을 하면 어제의 만남에서 뭔가 타결은 보지를 못했고 오히려 다 결렬로 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나올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라리 밟고 가라. 다 가져가라. 18대 0이 뭐 가능성이 이 있죠.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법사위원장을 지금에 와서 뭐 물르거나 네. 새롭게 뽑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또 여당이 그 양보할 리는 없고요. 예. 결국은 18대 0 얘기를 할 가능성이 뭐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게요. 어제 그 친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제 그 5시간 만남에서도 뭐 그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선택지가 전 선택지 없다고 없어요. 봐야 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견 자체는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들을 이제 배분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입장문에 아마 정리돼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또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 안에 원구성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일 혹은 26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으니 이제 소속 의원들 보고 대기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게 보내는 문자지만 통합당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뭐 조혜진 의원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좀 보게 되면은 모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를 국민 앞에 공표한다면 우리 당의 원구성 마무리하고 국회 운영 정상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조혜진 의원 오늘 3부에 나오십니다. 네. 네. 매주 수요일에 국회 보안이 고정 코너 이제 그 코너직이기 때문에 네. 나오는데 협의가 아니라 합의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하고 모레 예. 그러니까 뭐 대기령 비슷하게 일단 그 발동을 했다고 하니까 본회의 열면 바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모든 걸 좀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본회의 뭐 다 중요하지만 추경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결위원장 같은 거 뽑아야 되는 그거라도 뽑아야 되고 지금 상황이라면 뭐 눈치 볼 것 없이 18개 다 뽑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아마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대략적인 분석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이제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보안검색 요원 등 총 2,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 특히 이제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을 하면서 2017년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는 1호 비정규직 그 전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 지금 여러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준생들이 특히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청와대 청원도 뭐 10만 서명이 뭐 10만 명이 넘은 네, 것 같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 서명이 10만을 넘었고요. 지금 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도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헌법소원 제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보안요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 경쟁 방식을 거쳐서 직접 고용되기 때문에 이 과중에 탈락자가 한 30-40%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서명자가 13만 명이 넘어섰다. 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총액 인건비라는 이 공공기관 관련 제도 때문에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 질서 근간을 뒤흔는 반사회적 범죄라고까지 규정을 하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논점이 공사잖아요. 공사. 네. 네.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게 그러면 불공정한 것이냐. 근데 논점은 이거 하나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거만 봤을 때는 불공정한 게 아니죠. 네. 비정규직, 정규직 일의 차이는 없지만 그 신분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하고 네. 또 기존의 정규직의 어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평등 얘기를 하기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측면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이 과정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요. 네. 뭐 정규직 전환되면 연봉이 뭐 5천만 원이 넘는다라든가 뭐 알바생도 다 정규직을 무조건 뽑힌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정규직 전환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절차가 좀 다르고요. 네. 또 직급과 연차 등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되겠지만 청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은 3,500 정도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정규직을 보안 관련을 1,900명을 전환한다고 해서 정규직 티오가 무조건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공사 측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되는 직군하고 공채로 뽑는 직군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정규직화 때문에 채용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5월 입사자 중 이제 만약 탈락자가 생길 경우에 이들은 뭐 재취업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춤형 안내를 하거나 자회사 결혼 생길 때 보충하는 식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가르는 것은 이제 그 공항공사 차원에서 이제 그 정규직화. 네. 라고 하는 이제 방향이 천명된 것을 이제 기점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17년 5월 이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규직화로 간다고 하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먼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찜하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이제 가는 어떤 코스 아니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공개 경쟁 방식을 이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네. 이전 같은 경우 이제 그렇다. 뭐 요 점을 일단 좀 알아야 될 그 시점이 대통령이 그때 천명했을 시점이니까요. 예. 노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빗자가 딱 붙어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네. 급여도 뭐 그래요. 뭐 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딱 한 겁니다. 신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2년하고 많으냐, 아니면 2년하고 갱신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같이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추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2012년까지 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87%가 넘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2018년까지도 전환율이 20%에 머물렀고요. 이것도 사실 대부분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었고 그렇죠. 직접 고용은 2020년에도 2.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에 비하면은 정규직 전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뭐 무조건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분노가 마냥 온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토익 점수가 높아야만 그러면은 정규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토익 점수와 이 시험 성적에 의한 선발만 공정한 것이고 그 이전까지 비정규직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을 전환시켜주는 무조건 불공정한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일종의 의자 뺏기식 논리고 좀 그 논리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직군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일해왔던 사람들은 그 경험과 커리어만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공항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 2016년도에 수화물 관련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전에 소통할 수 없어가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예를 들어 보면 좀 이거를 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뭐 무조건 이게 그분들이 지금 전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청원경찰 입사를 준비했던 분들도 아니잖아요. 직군별로 다른 그 직무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일괄해서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그 꽉 채워서 네. 노동을 했을 경우 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게 되면 네. 전환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앞두고 일부러 다 쪼개기를 한다든가. 꼼수죠. 그래서 그 노동법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동 관련해서는.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을과 을의 갈등 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노 그게, 갈등. 예,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간 씁쓸한 것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분들이 3년마다 계속 그 소속된 용역업체가 공사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3년마다 재고용과 재계약을 위해서 계속 면접 등의 심사에 응했어야 했고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 서명이 14만이 넘어섰다고 하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나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이서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 소속 청년 10여 명이 23일 0시를 기해 현재까지 연자 시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단체의 이소영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24일 오늘이죠. 수요 시위 때 소녀상 뒤에 우길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지난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지금까지 1639일째죠. 오늘까지 해서 소녀상 지키기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입니다. 네. 이게 그 저희가 비컨 뉴스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선점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장소를 뭐 그러니까 그 이제는 정의연이 아니라 우리가 쓰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단체들이 이제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우길기가 등장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8년 동안 소녀상 앞에서 이 집회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자유연대 측에서 먼저 선점을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를 그 자리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농성하는 학생들이 지금 그 아무래도 이 보수 단체에서 내걸고 있는 피켓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분히 좀 폄훼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든가 뭐 이제 일본군의 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을 옹호한다라는 논리 등을 내세우다 보니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선 거고 실제로 어제부터 계속 지금 물리적 충돌도 간간히 있었고요. 또 이 청년들이 시위하는 앞에서 요 자유연대 보수단체 소속분들이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서 뭐 치킨 먹으면서 해라라는 식으로 조롱한 등이 좀 나오면서 네. 경찰이 지금 두 단체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불 집회 같은 거거든요. 맞불 시 맞불 집회인데 그게 사실 올바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힘으로 어떤 강요를 하는 거로 보이고 특히 지금 보면 무슨 먹기 이런 거 하는 이거는 예전에 뭐 폭식 무슨 하듯이 가장 안 좋은 형식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세월호 이런 게. 참사 유족들을 이제 그 조롱하면서 예. 뭐 단식 투쟁하고 네, 그럴 그 때 앞에서 뭐 폭식 투쟁을 투쟁이라고 그 네. 투쟁이라고 붙일 것도 아니에요. 그럼 먹으라고 먹고 막 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치킨 같은 거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그 내용도 참 문제가 되지만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이거는 집회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우길기가 왜 등장합니까 도대체? 네? 참 이건 뭐 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길기가 뭔지 모르고 그걸 붙여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응? 아니 좀 전후사정 그 따져가면서 고려해가면서 좀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그 분들이로 얘기하지 사상적 근간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다분히 좀 이렇게 일본의 식민 제국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근간을 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의 그런 극우적 논리들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들은 우길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문화나 정서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데 나서가지고 대놓고 막 우길 승천기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대북전단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들 이거 이게 보면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네, 참 그러네. 표현의 자유가 고생이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상해 삼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길기를 등장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엄밀하게 하면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길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짓밟으려고 했던 게 그 상징이 우길기 아니에요? 일본의 침략주의 같은 건데 그걸 갖고 지금 그 상징물을 갖고 그 소녀상 앞에 그걸 붙여놓고 있다. 이게 말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다행스러운 거는 종로구에서 이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우려해서 시설 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자유연대 측도 이제 소녀상 바로 앞은 아니라 1, 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두 단체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1, 2m 떨어져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소녀상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피켓과 상징물들이 나와 있는 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됩니다. 유튜브로 전재린 님이 소녀상 앞에서 어찌 우길기를 듭니까? 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요. 아롱님은 우길기가 아니라 그건 전범기다. 이렇게 그렇죠. 또 지적해 전범기죠. 주시는 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뭐 이렇게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